부산연구소에서 다룰 세 번째 연구 과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가 물론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왜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언론중재법이 지금 있었죠. 2011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정이 돼가지고 2018년에 개정이 돼서 2019년에 이제 그 개정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언론이 뭘 해야 되는가, 언론의 어떤 책무, 언론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은 언론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언론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언론의 보도가 대단히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건 언론의 책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론 행태들을 보면 아니면 말고식에 정말 이렇게 오보 이런 것들이 남발되고 있고, 심지어는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서 그냥 버젓하게 기성 언론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레기 언론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의 지수의 측면에서는 선진국 중에서 꽤 높은 척에 속해 있지만, 언론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는 거의 꼴찌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무슨 연구소에서 그걸 지수를 갖고 조사를 했는데 거의 40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 38위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뭐냐, 왜 언론들이 자꾸 그렇게 되냐면은 오보를 하고 뭔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려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하고, 또 정정보도를 이행을 안 하면 강제금을 부과하고 하지 않습니까? 벌금을 부과하는데 벌금 3천만 원이면 그냥 다 되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상한선이 너무 되게 낮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강제적인 의무를 더 부과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념으로 해서 한 5배 정도 하면 그래도 언론사가 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무게감 때문이라도 안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이제 언론중재법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꼭 5배는 중과일 수도 있고, 그래서 3배로 가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언론이 다해야 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저는 의무로 부과하고 강제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언론중재법은 어느 정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언론의 역할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팍스 뉴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팍스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극보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이 그렇게 굉장히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유권자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에서 보수 언론 대 이제 진보 언론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진보 언론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전히 그 힘을 못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보수 언론, 소위 새 언론사를 이야기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세대가 바뀌면서 바뀔 거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분명히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찾아내 가지고 징계를 하고 징벌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은,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의 언론의 어떤 자유를 속박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조금 중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 사실과 사실 아닌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판단하는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이 있는데 사실을 던져놓고 몇 가지 사실을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점에서 지나치게 조금 넓게 판단을 하게 되면 언론의 자유를 조금 제약하지 않나, 이런. 참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없는 거를 있게 만들거나 있는 거를 부풀려서 보도하는 경우에 그런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 언론의 어떤 원래 언론이 가지고 있는 중간적인 입장을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서울에 있는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난 정부에 대한 친정부적인 그 발언을 하는 코너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TBS. 근데 거기에 네.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은 끝까지 지속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정치적인 중립을 가지는 언론과 오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언론, 이게 지금 약간 혼재가 되어 있어서 이게 같이 가져야 아니죠. 되는 게 지금 아니냐. 그거는 그런 논란의 핵심은 명백하게 어느 언론이 파당적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파당적인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표현, 그걸 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명백하게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것들을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자기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법원 판단. 아니, 제가 볼 땐 당파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파성은 있을 수 있죠. 근데 팍스 TV는 당연히 극우적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CNN은 훨씬 더 진보적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조중동은 보수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한겨레 뭐 TV에서는 진보적일 수 있는 거죠. 그 당파성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당파적이더라도 언론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객관적 중립성만큼은 객관성만큼은 지켜줘야 되고 하다는 거죠. 근데 그 연계선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는 거는 그 연계선이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조중동 같은 경우에 혹은 그런 조중동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하고, 그렇죠. 모호한 면은 예, 그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이유가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금수반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합의를 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둘 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도 왜 그렇게 이 여야의 정치가 더 나은 것을 위하여서 더 함께 고민하고 타협하지 않는지가 정말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런데 하거든요. 그거는 언론이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사실 언론의 당파성이 그걸 더 조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편하니까. 언론이 밀어주는 정치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완전히 중립된 판단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편파성은 뛸 수 있는데 그 편파로 가는 과정이 합리적이라면 상관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편파도 지나치면 안 되죠.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게 시민들의 판단을 오도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뭐 기계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계적으로 왜냐하면 근데 그 언론 사주가 갖고 있는 편집인의 어떤 그 발간의 정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논조를 정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물론이죠. 우리나라 언론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한 자기 책임을 안 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야, 그건 근데 더 이상 언론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언론과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